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양지수 모두 올랐고 시장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주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6만전자, 8만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날 큰 폭으로 올라서 코스피가 2,400선 바로 턱 밑까지 회복을 했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날 0.75% 올라 2,395.69포인트, 2,4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1.97%, 2% 가까이 올라서 800선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는 797.39포인트입니다. 각국 금융당국이 위기 때마다 유동성 강화로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키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0원 80전 급락하면서 1,302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755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778억 원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72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539억 원, 기관이 1,007억 원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날 개인은 2,734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10위권 내에서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한 데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 소식과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 제공 비율을 높이는 K칩스법이 국회 처리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 등 여러 모멘텀이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랐는데요. 삼성전자 2.34% 올라 종가 61,300원, SK하이닉스가 6.3% 올라 마감가 84,000원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새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올랐는데요. 주가가 8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2.28% 올라 마감가 80만 8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CRMA 발표 이후에 재료가 사라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9%, 삼성 SDI가 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2차 전지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7.4% 하락하며 종가 20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에코프로가 8.79% 하락하며 마감가 39만 9,500원. 여기에 LNF도 6.13% 하락하면서 종가 22만 9,5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상승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이끄는 모습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13% 올라 64,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다음 장 넘겨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보시면 18.6%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95,400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시장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제약과 IT 서비스,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제약 업종은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 이번 주에 그리고 미국의 암연구학회가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데 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에 주목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IT 서비스 업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무용 소프트웨어 MS365에 생성 AI를 탑재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SK하이닉스가 8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만 부진한 실적 전망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지금과 이 부분과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수조 원대 적자를 낼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발표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집계했더니요. 이 디스플레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의 실적이 삼성전자 2021년 4분기 대비해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메모리 업황 침체로 삼성전자 DS 부문이 1분기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이 제시한 DS 부문 영업이익은 2,700억 원 수준으로 영업 손실 추정치가 최소 1조 9,060억 원에 이릅니다. 순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이미 작년 4분기에 영업 손실 1조 7,012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2년 3분기 이후에 10년 만에 분기 적자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올해 1분기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서 집계한 1분기 영업손실 전망치는 3조 원에서 최대 4조 원에 웃돕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사실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 국내 반도체 투톱이 올해 1분기에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한다는 점 염두해 주시고요.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는 바로 3월 FOMC죠. 22일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발표가 될 텐데 FOMC 회의 전에는 관망 심리가 짙고 이제 기준금리가 발표된 후에는 동결이냐, 0.25%포인트 인상이냐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의 급등세를 연출했던 2차 전지주, 단기 과열 양상에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전장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지수보다는 테마를 주목해야겠지만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SVB 사태로 FOMC 베이비 스텝 기대감이 커지면서 돈맥 경화를 겪던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돈맥 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새로운 테마로 픽한 업종은 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우주 업종인데요. 로봇 관련주는 이제 2020년대를 주도할 메인 테마라는 말씀 앞전에 전해드렸었고요. 바이오 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삼성증권은 코스닥 150 지수 내에서 헬스케어 업종 비중이 35%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하나만 잘 뚫어도 셀트리온 삼형제의 경우에 매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헬스케어 소외 현상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2차 전지주가 하락하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런 양상이 주도주가 바뀌어가는 건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